이거 얼굴 나오게 찍으려니까 좀 신경 쓰이네요. 오늘 영상부터 하려는 건데 뭐냐면 회계학 전공에서 발표되는 논문들, 국내 논문들을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요. 훌륭한 논문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읽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논문이라 그러면 또 이제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림으로써 이런 논문에 대한 관심도 좀 넓히고, 뭐 의사결정, 결국 회계라는 것이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의사결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논문을 쓰신 분도 보람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걸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논문 좀 재밌네 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논문은 저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이신 이영환 교수님이랑 이제 거기 박사과정으로 계시는 신나리 박사님 두 분이 쓰셔서 회계학 연구에 제출하신 논문이에요. 회계학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 저널 중에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고, 이 논문도 상당히 훌륭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논문은 뭐냐? 이 세금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디테일은 제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 논문은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람들이 조세 공평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 결국 이제 세금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바뀔 때 그 바뀌는 세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를 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세금이란 게 뭐냐, 우리가 소득이나 뭔가 생겼을 때 내는 돈이잖아요. 사실 내기 싫어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기 싫은 세금을 좀 내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내라 그러니까 내는 것부터, 세금을 내더라도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나에게 혹은 국가에 혹은 내 이웃에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조금이라도 내려면 이 공평하게 이 세금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사회적 함의가 있는 논문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걸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여기서 분석한 데이터는 2014년 그 지난 정권인데, 그때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한번 있죠. 그때 자료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1년 초 현재도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4년 자료를 가지고 한 이 논문이 조금 이 사회적으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어떤 답을, 조금이나마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줄 수 있는 좋은 논문이 아닌가.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저항하지 않고, 어차피 저항은 못해요. 강제집행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우리가 순응하면서 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높아지는 세금이 생기면 결국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으로 인해서 결국엔 세금 제도가 바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갈등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회적인 논의, 이런 걸 통해서 세금 제도가 공평하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집행한다면 세금을 낼 때 저항감이 적고 사회적 갈등도 적고,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 때 미국 자료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자 감세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설문조사에 의하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는 저소득층이 이러한 것을 지지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저소득층에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이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에 지지를 보였다. 근데 재밌는 결과긴 해요. 그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고, 지금 소개하는 이 시립대 두 분이 쓰시는 이 논문에서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느냐에 대한 그런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세금의 변화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답을 조금 줄 수 있는 거죠. 이 논문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이런 세제 개편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수직적 공평성, 이게 뭐냐면 이제 소득이 많음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정도에 대한 공평성, 소득이 높으면 세금이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진세의 기본 정신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하고 있는 세제예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정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이 고, 중, 저라고 했을 때 각 계층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를 본 페이퍼예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하이, 미들, 로우라는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조세 공평성, 방금 말씀드린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2009년부터 14년까지 보여주는 거고, 큰 변화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 그래프에 따르면 살짝 증가, 공평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생기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2014년에 해제 개편이 생겼을 때 어떤 결과냐,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죠. 영어도 많고. 결국 뭐냐면 여기 로우, 미드, 하이 인컴 세 개가 있고 여기에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제 개편 후에 이 세 계층에 어떻게 느끼느냐, 이 포스트가 2014년 세제 개편 이후, 그럼 당연히 여기에 안 잡히는 것들은 프리가 돼서 세제 개편 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0.289, 0.7, 073, 아니어서 0.135인데 얘만 별이 붙어 있어요. 이 별은 뭐냐면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제가 여기서 통계학 강의를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이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결과가 유의미하다, 0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는 이 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0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0과 다르고 마이너스예요. 즉 2014년 세제 개편 때 저소득층에서는 이 이후에 포스트 기간에 공평성이 감소한 거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재밌는 결과죠, 사실. 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서만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점. 보시면 또 재밌는 결과들이 조금 더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수준, 나이, 교육 수준이 높을 경우에 공평성에 대한 것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이게 별이 붙어 있고 양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시면 이 에이지, 나이가 될 사람일수록 조금 더 공평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느꼈다. 그다음 여성의 경우는 중위소득인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뭐 이 결과를 강하게 해석하는 것은 뭐 제가 여기서 별로 하고 싶진 않고요. 이제 논문의 주제인 과연 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2014년의 세제 개편이 더욱 혹은 덜 공평하게 느꼈느냐라는 질문을 대답을 한다면 적어도 이 데이터 안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평성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결과죠, 사실. 네. 저소득층에 유리한데 저소득층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잘 소통을 해야 된다. 이 소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설명과 납득,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며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은 조세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다고 해요, 연구가. 그러니까 저렇게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켜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함의를 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조금 확장된 해석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재밌는 논문이에요. 좋은 논문이고, 네. 저는 읽으면서 네. 세상은 넓고 좋은 논문은 많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거 발견될 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